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시내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정희 씨라고 했죠? 오늘 처음 참석했으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희라고 합니다. 와인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제 친구가 소개한 와인 동호회에 제가 함께 하면서였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와인이었던 만큼 처음에는 동호회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맛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전 처음부터 그 모임에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남자가 있었어요. 정희 씨, 혹시 카버네 소비뇽 좋아하세요? 여기 한 잔 드시죠? 아우, 네, 어떻게 제 얼굴만 보고 제가 카버네 소비뇽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스테이크에 이 레드와인 한 잔이면 정말 좋죠. 하하, 그럼요. 와인 취향이 이렇게 맞는 분 만나서 기분 좋네요. 아, 그런데 혹시 몇 년생이세요? 아, 저요? 90년생이에요. 하하, 다행이네요. 제가 연하파인데 정희 씨가 다행히 저보다 동생이네요. 네? 승민 씨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인상의 마스크에 대화 중에 문득문득 던지는 유머와 자상한 부드러움에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승민 씨 역시도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호감을 표시했고요. 제가 동호회에 가입한 후 몇 번의 정기 모임에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죠. 승민 씨는 저에게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각종 기념일에 저를 위한 선물은 물론이고 다정한 손편지까지 써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또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며 제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객관적으로 봐도 승민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는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저 또한 승민 씨가 매우 마음에 들어 얼마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가던 어느 날이었죠.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영등포의 한 백화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있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인지라 사람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많았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하였기 때문에 친구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많은 인파 사이로 낯이 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친구를 부르며 손짓을 하였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6살 남짓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과 연결된 지하몰에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주말에 본가에 간다고 하더니 저 꼬마는 누구지? 친척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앞서가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승민 씨! 하며 저를 돌아본 남자친구. 그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유, 정희 씨, 여긴 웬일이에요, 오늘? 아, 토요일에 친구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 뭘 그렇게 깜짝 놀라요, 승민 씨. 아, 너무 반가워서 그랬죠, 뭐. 여기에서 정희 씨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해서요. 제가 웃으며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나야, 인사해. 정희 아줌마야. 정희 씨, 여기는, 제 조카예요. 아, 조카요? 승민 씨 조카가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죠. 남자친구는 외아들이었거든요. 내가 전에 얘기 안 했던가요? 제 누나 딸이에요. 다음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해줄게요. 이나야, 아줌마한테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근데 아줌마는 누구예요? 아줌마는 그러니까 승민이 삼촌 여자친구야. 앞으로 숙모 될 사람? 제가 아이의 키에 맞춰 쭈그려 앉으며 환하게 웃자
남자친구는 아이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죠. 이나야, 우리 이제 가야 돼.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아이를 끌고 황급히 전철역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뭐랄까 좀 이상했어요. 항상 여유있고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 한가득이었던 남자친구. 오늘은 너무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의아할 정도로 너무 당황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다가 저와 마주치고는 아이스크림은 사지도 않고 다시 나와 황급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또 조카라는 아이가 저더러 누구냐고 물을 때 경계 가득했던 표정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에게 전화가 걸려와 받았죠. 정희 씨, 아까는 미안했어요. 아우, 승민 씨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게 사실은 이나는 제 죽은 누나의 딸이에요. 승민 씨가 누나가 있었어요? 네. 트라우마 가득한 기억이라 꺼내고 싶지 않아 늘 외아들인 척 누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누나가 지병으로 이나가 아주 어릴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 저런. 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정희 씨를 이나와 함께 만났으니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삼촌으로서 이나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하다 보니 아까 정희 씨 보기에 저의 행동이 이해 안 되고 이상해 보였을 걸 알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실수를 할 뻔했어요. 조카가 표정도 너무 밝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아빠는 외국에 나가 있어 조카를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봐주시는데, 주말에는 외삼촌인 남자친구가 조카와 종종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자친구인 제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렇게 자신에게 잘하는 외삼촌을 뺏긴다 생각해서 조카가 심통이 나서 저한테 그런 표정을 지어 보였나 보다 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자친구의 조카를 만날 일은 없었지만 가끔씩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는 했고요. 한편 우리 두 사람은 청첩장 준비까지 모두 끝내고 스튜디오 촬영이며 결혼 전 막바지 준비에 바빴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제 차에 탄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먼저 집에 내려준 후에 집으로 향하던 중에 그가 제 차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갑 속에는 주민등록증부터 각종 신용카드까지 있었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무슨 일인지 받지 않았죠. 저는 방향을 돌려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직접 집으로 가 돌려줄 생각이었죠. 남자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던 남자친구의 조카가 어떤 여자와 함께 제 차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 또래의 어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와 옆에 함께 걸어가던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게 똑똑히 들려왔어요. 엄마, 나 아빠하고 결혼하는 아줌마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나야. 그 여자를 네가 어떻게 알아? 저는 순간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조카가 죽은 누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옆에 함께 있는 여자가 엄마라네요.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아이와 엄마라고 불리우던 여자, 그리고 그 뒤를 말없이 따르던 저까지 우리 세 사람은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저희 남자친구와 맞닥뜨렸습니다. 아이는 남친을 보자마자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가더군요. 남자친구는 아이를 보고는 미소를 활짝 짓다가 무심코 아이 뒤편을 따라가다 그대로 멈추어 서 있는 냉랭한 표정의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희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승민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대화에 아이의 엄마인 듯한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정희야, 미안해. 너한테는 천천히 모두 말하려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어. 뭐가 미안하고 무슨 말할 기회를 놓쳤다는 건데? 저는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또 시작한 거니? 총각 행세? 나랑 같이 살면서도 그 지랄하더니, 진짜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애 앞에서 이게 뭔 꼴이야, 아빠라는 인간이. 이나야, 이리 와. 오늘은 아빠랑 못 놀겠다. 가자. 저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아 그대로 선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아이가 하나 있는 이혼한 돌싱으로 제가 지갑을 돌려주러 간 그날 마침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가 주말에 아빠인 남친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가려고 아파트 아래로 내려온 남친이 때마침 남자친구의 집에 들른 저를 포함해 전처와 아이까지 사자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양심도 없는 그 인간은 그날 저에게 울며불며 매달리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저는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니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이런 인간과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못 느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장까지 모두 정해놓고 청첩장까지 모두 돌렸으니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이 걱정되었고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과의 연은 빨리 끊어내야 했기에 이날로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고 저는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저는 이 허언증 환자 같은 인간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고소하여 그간에 제가 겪은 감정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 사람의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그의 직장 동료들은 모두가 그를 미혼으로 알고 있더군요. 그가 이혼한 후에 미혼인 양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파렴치한 인간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예전 같지 않게 이혼도 흔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혼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소중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반려자를 찾는 상대방의 진심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기만하고 상처를 준 이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평생 그만의 죄값을 치르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지난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시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호응해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밝은 햇살만큼이나 기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연시네